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챕터의 시작은 검색 트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배울 때 보면 사실은 알고리즘은 밀접하게 자료 구조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하고 사실은 알고리즘이 서로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여기 6장에서는 이제 주제는 검색입니다. 서칭,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탐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재료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료로 뭘 사용하냐면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쓰죠. 그래서 트리는 여러분들 자료 구조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자, 이렇게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노드는 이렇게 child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냐면 이진 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진 트리. 자, 그런데 이진 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위에 있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맨 마지막에 경로를 따라서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노드를 우리는 단말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트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검색을 위한 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트리 역시 검색에 필요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트리는 어떤 거냐면 이진 검색 트리 또는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로 사용하는 트리는 검색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색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검색을 하기 전에 뭘 배웠냐면 정렬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소팅을 배웠어요. 그렇죠? 소팅 알고리즘 다양하죠. 그래서 그 기본 정렬, 고요 고급 정렬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기본 정렬과 고급 정렬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성능입니다. 시간, 복잡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정렬을 배웠을까요? 정렬을 배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빠른 검색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정렬이 사용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정렬이 왜 필요한가는 실제적으로 검색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료를 배열에다 집어넣잖아요. 배열에 자료가 있다 그러면 배열에서 자료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n시간이 걸립니다. 자료의 크기가 증가되면 검색 시간도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검색 트리, 이진 검색 트리는 여기 있는 시간의 성능을 얼마로 확 줄이냐면 비고 로그 n으로 줄입니다. 자, 그러면 뭐 평균 로그 n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앞장에서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면 점근적 분석 방법에서 배웠고요. 점근적 분석 방법을 하면서 각각 해당되어지는 알고리즘이 자료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자료의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함수의 증가 모양을 갖느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시간 복잡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보다 로그 n은 훨씬 더 실제적으로
함수의 값이 증가되는 게 적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 로그 n을 가지고 있는 검색 트리는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같이 왜 검색 트리가 우리가 검색 트리를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리가 뭐 배웠죠? 맨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알고리즘 뭐지? 알고리즘 배웠습니다.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어떤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입력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실제적으로 출력을 만드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단계들의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단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각각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업의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뭐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 뭐가 있습니까? 정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은 자료를 입력을 받아서 자료를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자, 크기의 순서에 따라서 위치를 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가 나왔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메소드, 방법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개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라고 하진 않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가 같은 출력을,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알고리즘 1과 알고리즘 2는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time complexity.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다는 거죠.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다라기보다는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실제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점근적 방법입니다. 자, 점근적 방법. 자, 점근적 방법은 자료의 크기가 꽤 커졌을 때 상당히 큰 n에 대해서 해당되어지는 알고리즘이 어떤 함수의 모양으로 증가되는 거지. 함수가 어떻게 증가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점근적 분석 방법이다 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 성능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귀 호출을 사용합니다. 자, 제귀 호출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면 일단 정렬 알고리즘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팩토리얼을 구하거나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알고리즘 중에서 병합 정렬, 그 다음에 퀵 정렬 이런 것들이 다 제기 호출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기 호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점근적 방법이 아닌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분석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화식을 배웠죠. 그래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제귀 호출을 갖는 알고리즘의 성능들을 비교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자, 반복 대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반복 대치. 반복 대치 방법을 사용해서 점근적 분석을 했고, 실제적으로 재기호출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호출, 함수 호출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배운 알고리즘을 보면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정렬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정렬. 자, 소팅 알고리즘을 배웠고요. 소팅 알고리즘은 일단 기초 알고리즘과 기초 정렬 알고리즘, 그 다음에 고급 정렬 알고리즘을 나누는데, 기초와 고급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은 자, 성능, 효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정렬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보면 B고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고급 정렬 알고리즘은 B고 N 로그 N의 성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퀵 정렬의 경우에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특수한 형태의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이 있었죠. 근데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6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입니다. 검색 트리인데요. 자, 우리가 자료를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에서 저장해 놓고 순차적으로 검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자료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조금 좋은 방법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고려한 것이 바로 뭐냐면 검색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자, 자료를 배열 또는 리스트에다 두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검색 리스트에다 둡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층적인 형태를 갖습니다. 자, 계층적인 형태를 갖고 자료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특정한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왼쪽에 있는 노드의 값과 오른쪽 노드의 값이 조금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자,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모든 노드는 해당된 노드의 값보다 작은 값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노드의 값들은 다 큰 값을 갖죠. 자, 그렇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해당되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검색 트리입니다. 이진 검색 트리.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이진이라고 하는 게 붙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식의 수는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재밌는 특징을 하나 발견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진 검색 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가장 큰 값이 어디 있는가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트리의 트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죠. 자, 트리의 왼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가장 작은 값을 발견하게 되고요. 가장 큰 값은 자, 트리의 오른쪽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이제 링크 또는 포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있는 검색 트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자료 구조 트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 그 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트리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익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진 검색 트리가 필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효율성 때문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면 약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입니다. 12개의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2분의 6이니까 자, 6번 정도의 비교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최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5번을 절대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